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오후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다들 업무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시도 주말에 열심히 이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월요일 되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여서 오늘 퇴근이 굉장히 늦어졌는데요. 영상까지 늦어진 점 너무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시가 하는 업무가 좀 무역 쪽 일도 관련돼 있다 보니까 요즘 이 세계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사무실이 엉망진창입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 소천사님들도 각자의 이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힘겨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임영웅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힘든 순간도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련하여서 혹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함께 임영웅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었으면은 진심으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소식부터 신나는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임영웅 드라마를 같이 보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임영웅님과 드라마를 함께 본다. 한번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뭐 드라마뿐일까요? 책이 됐건 만화가 됐건 영화가 됐건 벚꽃이 됐건 무엇이 상관이겠습니까? 그저 임영웅님과 함께 드라마를 같이 보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남자인 소씨에겐 어떨까요? 저는 임영웅님과 축구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특히 국가대표전 같은 거 함께 보면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연예인으로서, 아티스트로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사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청년입니다.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면목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지 못했지만 이때까지 임영웅님과 함께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너무나 친해지고 싶은 그런 인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그야말로 막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이게 탑10 테나시아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계가 된 투표의 결과이지만 이 속에는 팩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사랑이 무궁무진한 영웅시대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극장가를 사로잡은 임영웅, 트로픽도 휩쓸었다. 남자 가수 1등. 투표를 했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분야건 모르는 분야건 막론하고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번 투표에서 1등 하니까 당연히 1등 하나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런 각종 투표에 참여해서 임영웅님의 쾌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기사화되고 임영웅님은 다시 이 감사한 마음을 팬분들에게 보답하는 무대와 매력으로서 더욱더 덕질이 보람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참 독특한 상태죠. 무려 92만 3천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겁니다. 이런 트로피 투표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안 한다기보단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칭찬해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요, 투표에서만 끝날 리가 없습니다. 모두의 영웅들을 응원한다. 바로 임영웅님의 본죽 CF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했는데 이게 굉장한 건 아시다시피 3월 20일 날 본죽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7일 된 겁니다. 7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것이고 심지어 이 영상은 15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CF 영상인데 이 안에서도 눈부신 미모와 빛나는 연기로 이렇게 냉이 불고기 현미죽의 출시를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광고 효과는요, 뭐 제가 청원화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수많은 이 대기업들의 사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 정말 많은 대기업에서
추가적인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 건강검진 발언으로 인해서 건강검진에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건강보험에서 공익광고라도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 우리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광고 모델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영향력이 정말 주요하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모델로 써봤자 제품 자체가 정말 유명하지 않다면 대다수는 그 모델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만한 제품을 슈퍼스타 임영웅님이 홍보를 하니 이 시너지가 어떻겠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가히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뭐 광고주들의 러브콜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대폭주 상태, 대폭등 사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 역시 슈퍼스타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미스터 트로트 새 우승자 탄생에도 임영웅의 3월 트로트 가수 평판 1위. 자, 제가 이 내용을 어제 주말에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맞는 말이다. 당연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넘볼 수 있는 그런 트로트 가수 현재로서 나오기 현실적으로 어떻다? 굉장히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가 뭐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방탄소년단이 임영웅님을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칼럼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 최고의 스타를 길러낸 국내 최대, 아니죠, 전 세계 K-POP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가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된 건 사실 저와 같은 팬튜버들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칼럼에 의해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대한민국의 시니어 세대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MZ세대보다 시니어 세대분들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느냐? 시간이 흐를수록 전 세계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의 2020년대 기간에는요, 수많은 시니어 세대분들의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인기 가도가 한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이 되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어린 K-POP 팬덤만이 아니라 시니어 세대에 있는 우리 한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외국인들도 임영웅님의 팝송 스타일의 노래와 감미로운 목소리에 충분히 입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한 기대가 높죠? 자, 2집 앨범에 대한 깜짝 놀랄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아직 전달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사가 좀 아쉬운 거죠. 이제 뭐 이찬원님도 같은 정수기 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임영웅님의 이 청혼아이스가 워낙 지금 방탄소년단의 코베이와 쌍벽을 이루다 보니까 이찬원님이 하필이면 같은 정수기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경쟁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 타이틀이 문제입니다. 이 트롯맨들 간의 뭐 건전한 경쟁, 같은 가수고 같은 분야니까 사실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의 제목이 임영웅 비켜라 막 이런 타이틀로 영상이 제작이 아니라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올라온다면 이거 사실 영상을 제작하는 이 팬튜버인 제 입장에선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제가 한 번이라도 이찬원 비켜, 뭐 영탁 비켜, 장민호 비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 그런 기사가 많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뤄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작 임영웅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켜라는 이런 기사들,
사실 뭐 임영님이 아니라 다른 트롯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사 타이틀을 자극적으로 적는 건 지금 이 트롯맨들 간의 관계성과 트롯맨들 간의 이 팬클럽의 어떠한 단합력을 봤을 때는 이건 좀 너무 생각 없이 지은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찬호님도 응원하고 임영웅님도 응원하지만 이 선의의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고 이 팬덤 간의 양극화를 시키는 팬덤 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뭐 이런 기사는요 글쎄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의 대기록도 지금 또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멜론 1간 차트 연속 진입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노래들, 멜론엔 수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멜론 1간 차트에 연속 진입한 날짜 수 기준으로 노래 가수와 곡을 선정했는데 1위는 방탄소년단의 노래이고요. 2위가 폴킴, 3위도 방탄소년단,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도 같은 3위의 공동 랭크가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방탄소년단과 동급으로 이제 나만 믿어요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에서 1간 차트에 연속 진입한 지 1086일로 책정이 되면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야, 이제 나만 믿어요가 벌써 발매된 지 2년하고도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굉장한 기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멜론 차트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니 지금처럼 따뜻한 날씨에 수많은 결혼식들이 열리고 있는데 연예인들도 막 결혼식이 열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수많은 결혼식당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 한 곡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수가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기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임영웅의 무지개 콘서트 무대마저도 1300만 뷰 돌파. 사실 임영웅님의 이런 정규앨범 수록곡 음원 영상들도 지금 대다수가 1000만 뷰를 돌파했고요.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이런 무대 영상들도 거의 다 뮤직비디오까지 1000만 뷰 돌파인데 1000만 뷰 돌파하고 조회수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갑니다. 1300만 뷰예요. 이거 정규앨범 수록곡 관련 영상이 막 전부 다 수천만 뷰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러니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해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BTS가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국내에서 기록되는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설명이 됐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런 영상 하나하나에 수천만 조회수가 이게 얼마나 굉장한 기록인지 직접 스밍하시는 분들부터 스밍을 못하시는 분들까지 팍팍 체감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음원 파워 또는 유튜브 조회수 파워는요 확실히 어떻습니까? 영웅시대 분들의 대활약이 눈부시게 빛나는 부분이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국내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이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칼럼에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 단순히 그냥 뭐 투표에서 한 번 이겼다. 브랜드 평판에서만 이겼다가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또 순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전 세계 최고의 아이돌 그룹과 경쟁을 하여 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루하루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이런 아티스트적인 파워가 방송가건 광고계건 유튜브계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참 답답하고도 답답한 사례가 나온다. 제가 정말
초창기 때부터 엄청나게 꼬집었었는데 정말 1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점인 거죠. 이제 보니까 더 트롯쇼 임영웅에서 2,000원 1위는 과연 누구냐. 지금 보니까 더 트롯쇼 1위 후보에 또 임영웅님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1위 후보자로 순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수많은 분들이 런던보이를 빼달라라고 그렇게 시청자 게시판에 정말 이유 있는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생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임영웅님의 노래가 트롯곡인데 저기에 들어갔다라고 팬분들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임영웅님의 노래가 엄연히 락 장르로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1위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지라던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 설명 하나 없이 계속해서 1위 후보에 올리고 있는 이 SBS의 행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임영웅님이 매번 1위를 하는데 왜 트로피를 그때그때 전달하지 않을까? 왜 트로피를 쌓아두고 있을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소씨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정말 4개 정도가 쌓였을 때나 되어서야 임영웅님에게 트로피가 전달됐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트로피가 그렇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거 트로피 그냥 전달해줄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근데 그렇게 모아서 줬다? 근데 뭐 그것까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임영웅님이 매번 1위를 했는데 1위 후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물론 임영웅님이 방송 출연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 더 트롯쇼 제작진에서 불만을 가졌을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1위를 했다면 적어도 1위 당선된 이 후보자의 노래가 1절이라도 끝까지 나와줘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점. 근데 뭐 그것조차도 뭐 방송국에서 편집하기 애매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자, 런던보이가 떡하니 지금 트롯곡이 아닌데 또다시 이렇게 트롯쇼에 자신들의 시청률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더 트롯쇼가 왜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굳이 자꾸 후보곡으로 올릴까요? 제가 볼 땐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시청률 때문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시청률 하나 때문에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예 임영웅님의 폴라로이드의 런던보이를 보이콧하고 있고 이 더 트롯쇼 방송에서요. 투표 자체도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지금 1위 후보곡으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건의가 있었다면 적어도 자신들의 어떤 방송 취지의 줏대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판단으로 후보곡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한 간단한 공지 안내문이라던가 아니면 언론사를 통해서 이 더 트롯쇼의 제작진이 간단한 입장 표명이라도 한다던가 아니면 많은 팬분들의 의견처럼 팩트잖아요. 이게 트롯곡이 아닌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것이 배제가 되던가 무엇 하나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배째라식의 지금 운영 방침으로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참, 이런 상태가 너무나 참 팬분들 입장에서 속상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여기에서 이찬원님이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 이찬원님이 1등을 해서 이 노래가 빠지면 또 다른 노래가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임영웅님의 이 런던보이 노래가 빠지냐? 안 빠질 겁니다. 한동안 안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 트롯을 좋아하는 분들부터 그냥 이 방송을 챙겨보시는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이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그저 트롯 가수다. 트롯 가수로서만 계속 국한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임영웅님이 장르의 변화를, 장르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지금의 이 사태에서도 도움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SBS 이 더트로쇼 제작진은요, 정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꼭 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정말 무대뽀식의 이런 방송 진행은요, 제가 불타는 트롯맨 이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불타는 트롯맨 급이에요.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눈과 귀를 닫은 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꼭 나중에 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아가선 대신 소속사에서 임영웅님과 관련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2집 앨범과 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는 The Final 싱어롱 상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4월 1일 날 전국 10개의 극장에서 이렇게 스페셜 핀 버튼도 제공을 받으면서 임영웅님의 마지막 싱어롱 상영회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는 뭐 진행 극장은 CGV, 대구, 현대, 대전, 탐방, 부천, 송파, 영등포, 왕십리, 울산, 삼산, 의정부, 중계, 창원도 시티,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싱어롱 상영회가 된다. 싱어롱 상영회가 끝나면 대부분의 이제 영화가 슬슬 상영관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되거든요. 자, 보면은 영시봉 상영회까지 동시에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어롱 상영회가 4월 1일 날 상영을 하고 예매는 3월 29일, 바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또다시 예매가 오픈된다.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5분 안에 전량 그냥 매진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싱어롱 상영회 다녀왔던 분들 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저도 또 도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영시봉 상영회가 또 나왔어요. 놀랍죠? 영시봉 상영회 역시 4월 1일 날 똑같이 이 싱어롱 상영회와 더불어서 진행이 되고 3월 29일 날 같은 날 예매가 오픈이 됩니다. 느낌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영시봉 상영회, 마지막 싱어롱 상영회. 제 생각이지만 3월 1일 날 상영관에 개봉되었던 임영웅님의 영화가 정말 이르면 4월 1일 아니면 그 이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더 유지가 되다가 상영관에서 내려오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뭐 제가 100%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막 5월, 6월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지금 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벤트가 이 소속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이것이 뭐 2차 영시봉, 2차 싱어롱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영시봉 상영회와 마지막 기회로 제공되는 싱어롱 상영회,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죠. 피날레로서 이제 I'm Hero 더 파이널이 막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행보 일정은 무엇일까요? 임영웅님이 뭐 예능 방송에 나올까요? 아니면 갑자기 음악 방송? 아니면 단독 프로그램이 제작이 될까요? 아마 대부분 예상을 하실 겁니다. 최근에 임영웅님이 우주비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 비하인드가 공개가 되었듯이 어떻죠? 바로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굉장한 지금 기대치, 뭔가 이 폭풍전야의 느낌. 1집 앨범 때도 이랬거든요. 그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그 또 다른 결정적 두 번째 증거가 이 영화 일정이 이제 종료를 향해 가고 있고, 최근에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을 만나 밥을 사줬다. 그것도 청담동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최근의 모습 같다라고 공감을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조용수 작곡가와 임영웅님이 이 노래를 또 한 번 만들었을지 아니면 그냥 밥만 사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2집 앨범이 준비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조용수 작곡가가 만나서 밥을 사줬냐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엄청난 노래에 고마워서 사줬을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한 조언을 해줬을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조용수 작곡가가 지금 임영웅님과 작업하고 있는 이 작곡가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을지 또 그 점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한 이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선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조차도 임영웅님이 BTS를 이기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방시혁이라는 소속사 대표 입장에선 임영웅님을 데려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 소속사의 가수였다면 방시혁 대표에게 엄청난 금액으로 이렇게 소속사가 이전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돈 때문에 지금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방시혁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규모의 물고기 뮤직 소속사의 대표님인 신정훈 대표님이 어떻죠? 굉장히 부럽고 저런 독보적인 솔로 가수를, 독보적인 국내 최대의 가수를 길러냈다라는 점과 저 가수가 또 대표님과 저런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도 탐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죠. 이 두 사람은 의리로 간다라는 연예계에 입소문이 있을 만큼 정말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방시혁 대표가 보는 물고기 뮤직의 신정훈 대표님과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와, 저 두 사람이 내가 만들어낸 방탄소년단을 이겨내고 있구나. 이러한 인식들. 그리고 그 인식을 한 번 더 놀래켜줄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의 도약이 이제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느낌이 저만 오는 건지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함께 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영상 연달아서 올려드릴 건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빨리 만나요.